자, 우리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랑 이거를 진짜 제대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요. 먼저 이 포텐셜 펑션을 한번 이니셜라이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니셜라이즈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조인트를 알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인트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인트는 알고 있지 않은데 컨디셔널 프로버비티는 알고 있죠.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버비티를 이용해 가지고 이니셜라이즈 포텐셜 셋업 하는 것도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버비티를 활용해 가지고 이 먼저 포텐셜을 셋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제 하나 더 줄여가지고 A, B, C 요 세 개의 노드만 있는 케이스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클리크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A, B가 이렇게 있고 B가 있고 B, C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포텐셜 펑션을 해보면은 먼저 푸사이 A, B 여기에 대한 요 노드에 대한 포텐셜 펑션은 요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요 노드에 대한 포텐셜 펑션은 요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요 가운데 있는 세퍼레이터의 포텐셜 펑션은 요렇게 그냥 1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다른 거 모르겠고 B라고 하는 것의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지금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버비티 테이블에서 주어지지 않죠. 주어지지 않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이 B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P, 바, C 요 형태가 주어져 있고 나머지 컨디셔널 프로버비티 테이블에 대해서는 B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P, A, 바, B는 있어도 이 P, B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봅시다. 먼저 P, B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어떤 것이 돼야 되겠느냐? 그러면 파이 B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업설션 룰을 활용해 가지고 알아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푸사이 A, B 요거는 푸사이 A, B를 A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아웃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마지널라이즈 아웃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아웃 하면은 예, 맞습니다. 이것은 A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해버리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하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퀄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퀄 1이 되니까 여기 뭔가 업솔루션 룰을 정의한 요 부분에 대해서 요게 마지널라이즈 아웃한 거에 대해서 여기 업솔루션 룰에 대해서 한 것은 요 파이의 스타는 1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또 업데이트를 해볼까? 요게 업데이트 됐으니까 요걸 업데이트 해볼까요? 요것은 사실은 아무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푸사이 A, B라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관측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포텐셜 펑션을 이렇게 잡아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포텐셜 펑션을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은 푸사이 B, C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파이 B를 밑에 두고 파이 스타 B로 하는 요 업데이트 공식 앞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업데이트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푸사이 BC는 요것으로 정의가 돼 있었죠. 요것으로 정의가 돼 있었죠. 요것을 그러면 요렇게 넣어주고 요것은 1이고 옛날에 있었던 건 1이고 새로 나온 것도 1이지 않습니까? 1이 돼서 이거는 상관없게 되고 그럼 요 앞에 있는 것만 남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것은 뭐랑 동일하게끔 됩니까? 예, 맞습니다. P, BC가 조인트된 형태와 동일하게끔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 부분이 이제 조인트가 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또다시 이렇게 우리가 또 빌리프를 프로파게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B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 동일하게끔 안 돼 있죠. 여기서 BC에 대해서 C를 또 이제 마지널라이즈 아웃하면은 요 부분이 나와야 될 텐데 이 파이 스타 B가 나와야 될 텐데 근데 나오지 않게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컨디셔널 프로버비티 테이블로 초기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요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인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 포텐셜 펑션들이 이렇게 딱 이 로컬 스트럭처가 맞지 않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로컬 컨시스턴시를 메인테인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빌리프를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C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마지널라이즈 아웃하면은 PB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PB라는 것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요게 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게 파이 투 스타 B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또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럼 파이 투 스타 B,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것은 파이 스타 B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푸사이 A, B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요렇게 PA 바 B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새로 업데이트된 것은 PB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포텐셜 펑션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A 바 B 곱하기 PB 나누기 1이 되는 이런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뭐랑 동일합니까? PA, B와 동일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초기 시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컨디셔널 프로버비티 테이블 정보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렇게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을 좀 몇 번 하고 나니까 이 PBC, PAB가 이제 조인트 형태로 이 로컬화된 이 클리크에 대한 조인트 형태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럼 또 다시 여기 있는 것이 또 이런 식으로 빌리프 프로파게이션 한 번 더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업데이트된 푸사이 스타 A, B를 A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아웃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포텐셜 펑션, 이 세퍼레이터에 대한 포텐셜 펑션이 나올까? 파이 3 스타 B가 나올까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PB다. 여전히 PB였다. 이게 동일하더라. 사실 요거랑 동일하더라. 이제는 빌리프가 이렇게 한번 갔다가 한번 오니까 이제는 로컬 컨시스턴시가 메인테인 하게끔 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갔다가 여기까지 오니까 요거 이제 더 이상 안 변했다. 그럼 요것도 안 변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안 변하게 되고 뭐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없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렇게 놓고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을 수번 수행하고 난 다음에 PB를 계산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이그젬플은 우리가 뭐 파셜 조인트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것은 most probable assignment 그리고 most probable assignment 프로블럼을 푸는데 쓰는 conditional probability가 되겠죠. 그래서 관측이 있는 상황에서 에비던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관심이 있는 히든 베리어블에 대한 어사이먼트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두 번째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좀 지우고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가 뭔가 관측이 있고 C가 뭔가 관측이 있는 상황이다. A가 뭔가 관측이 있고 C가 뭔가 관측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B의 확률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파이 A, B를 그대로 썼었는데 이제는 파이 A, B를 그대로 쓰지 않고 파이 A, B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델타 A 이꼴 1로 A가 1인 상황에서의 포텐셜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지널라이즈 아웃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1이 됐었는데 이제는 PA 이꼴 1 바 B인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파이 스타 B로 이렇게 값을 포텐셜 펑션을 정의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옛날에 1이었는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달라지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파이 스타 B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뭘 업데이트 해야 되겠습니까? 뭘 업솔션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업솔션 시켜줘야겠지요. 이쪽으로 업솔션을 시켜주면은 자. 옛날에 있었던 푸사이 B, C 요 정의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뭘로 나눠주냐 하면은 기존의 포텐셜 펑션이 1로 나눠주면서 곱셈을 여기 있는 걸 곱셈한다. 옛날엔 1이어서 요 부분이 아예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요런 파트가 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 포텐셜 펑션도 사실은 C가 1이라고 하는 관측이 된 것이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약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텐셜 펑션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즉 관측치가 된 것들이 이렇게 포텐셜 펑션을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치게끔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푸사이 스타 BC로 푸사이 BC가 업데이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업데이트 됐으니까
여기가 업데이트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쪽으로 우리 업데이트를 시켜볼까요? 다시 이쪽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포텐셜 펑션에 대해서 요 포텐셜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C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아웃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C 이퀄 1이라고 했는데 C 이퀄 1이라고 했는데 C 이퀄 1이 그 1이라고 하는 이런 관측을 감안을 한 마지널라이즈 아웃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내용, 앞에서 계산된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C 이퀄 1인 상황으로 지금 리밋해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또다시 이쪽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뭘 업데이트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을 또 A, B 요 파트를 또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그러면 푸사이 A, B를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 푸사이 A, B를 푸사이 스타 A, B로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은 이 업솔션 룰을 활용해 가지고 요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인데, 옛날에 푸사이 A, B는 뭘로 정의가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A 이퀄 1로 지금 우리 리밋해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측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P A 이퀄 1 기분 B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곱하기 과거의 포텐셜 펑션은 뭐였습니까? 요거였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포텐셜 펑션, 새로 들어온 세퍼레이터의 포텐셜 펑션은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나눠지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고 나서 새로 만들어진 요 포텐셜 펑션을 또 넣고 또 A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아웃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는데 근데 요 파이 3 스타 B와 파이 2 스타 B가 다르냐 하면 동일하더라. 그러면 이제 요 로컬 컨시스턴시가 메인테인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PB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에 나온 요거를 한번 봅시다. PB 기분 C 이퀄 1, PC 이퀄 1, PA 이퀄 1, 기분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까?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테이블에 다 이렇게 있는 그런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프 프로파게이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PB를 계산하는 요 컨디션이 있는 상태에서의 PB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큰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있을 경우에 특정 옵저베이션이 있으면 그 특정 옵저베이션에서 만들어지는 조금 다른 빌리프의 영향을 다른 그런 노드에도 이렇게 전파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서메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확률값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까지 하고 베이지안 네트워크 주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이것저것 확률 계산하고 그것들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